자, 반갑습니다. 예, 천원님, 어서 오세요. 자, 원래는 2시에서 3시 사이에 왔어야 했는데, 잠깐 잔다는 게, 지금까지 자버렸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15경기 좀 빠르게 보고 오려고 했는데, 7시에 올 바에는 그냥 지금 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바로 방송을 켰습니다. 켰고, 어제 얘기 잠깐 드리자면 세레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방송을 켜서 그건 다시 보기를 안 남겼는데 태국 언더랑 독일 오버 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태국이 승이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2.5배 배당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무승부를 갔는데 결과론적으로 처음 생각했던 독일 오버가 나왔다 지면서 그래서 그 2.5배라도 적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좀 아쉽습니다. 원래라면은 세레소 승, 태국 승, 이 독일 오버요. 3배, 3경기에 4.2배가 원래 메인이었었는데 해축이 너무 이제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 그걸 떼어 놓는다고 하다 보니 배당도 줄어들고 해서 이제 단독으로 갔던 건데 끝나고 나니까 항상 아쉽네요. 다만 제가 이제 어제 MLB 하려다가 안 했잖아요. 뭐 오늘 축구도 있고 잠시만요. 방송 소리가 2번 들려서 제가 이제 오늘 또 MLB를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또 별 생각 없이 갔거든요. 제가 어제 말했던 것처럼 MLB는 승패도 좋지만 그 1점 차 축구 무승부에 해당하는 그게 가볼만 하더라고요. 꽤 잘만 골라가면 중복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오늘은 어제랑 마찬가지로 물을 노려봤습니다. 1점 차. 어제 이제 그 적중을 가져다 둔 이제 샌디에이고 오늘은 샌디에이고가 먼저 앞서 갔는데 결국엔 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또 적중을 했어요. 야구. 그래서 이거 잘만 하면 소액으로 개꿀 배당을 노릴 수 있다. 시애틀하고 샘프 갔거든요. 어제는 샘프하고 LA 다저스. 그래서 어, 배당이 10.4배였나? 10.4배. 어제는 11.8배. 이거 꽤 쏠쏠하더라고요. 축구 무승부는 오히려 제가 이제 요새 적중률이 별로 안 좋잖아요. 고배당 노릴 거면 야구 MLB로 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축구 무승부보다는 마지막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왜냐면 축구는 뭐 3대 0 아니면 뭐 4대 0 되면은 사실 2대 0만 돼도 무승부가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야구는 5대 0으로 지고 있어도 1점 차로만 뭐 이기든 지든 하면 되니까 점수만 따라 붙고 한다면은 9회까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를 간간히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축구가 있는 와중에도 오늘은 아마 힘들 것 같고 아마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요 며칠은 계속 제가 해볼게요.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린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한 무자비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국내에도 있긴 합니다만은 국내보다는 MLB가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자 그러면 결론이 저 뭐냐 얘기가 길어졌고 축구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시 10분이 첫 경기 마감이거든요. 그리고 15경기 내일 아침 칠레까지 이제 한 번에 할 텐데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6월 첫날에 이제 여자 축구 무승부부터 뭐 개인적으로 갔던 MLB 지금 무자비를 2번이나 성공을 했고 어제 세레소 태국까지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좀 이어가 볼 예정이고 그러려면 월드컵 예선 성적이 좋아야겠죠. 그래야 주말에도 또 이어갈 테니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호주 일본 호주 일본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일본이 일단 호주한테 어, 진 적이 없더라고요. 근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중립, 홈 원정 다 포함해서.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홈에서 어,
잠깐만요. 언제 졌냐 일본이? 꽤 오래된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원정에서만 진 것 같고, 어쨌든 최근에는 진 적이 없는 건 맞습니다. 최근엔 진 적이 없고, 자 그러면 이제 호주가 홈이잖아요. 홈에서 가장 최근에 22년도에 일단은 월드컵 예선에서 붙었는데 2대 0으로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상성은 일본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자 호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 무패 흐름입니다. 바레인전 이후부터 뭐 인도네시아부터 그리고 일본 원정까지 가서 비겼거든요. 결국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그룹 C입니다. C. 지금 총 10경기를 하는데 8경기를 했죠. 이제 남은 경기는 2경기밖에 없습니다. 일단 일본이 6승 2무. 그리고 잠시만요. 또 밖에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이것 때문에 킬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소리를 좀 들어봐야겠는데. 일단 마이크에 잘 들어오진 않긴 하거든요. 혹시라도 소리가 심해지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좀 멀어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 뭐지? 약간 모기약차 비슷한 소리였는데, 오토바이 소리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오토바이가 저렇게까지 계속 소리를 내진 않거든요. 일단은 좀 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6승 2무, 한국이랑 이제 이란 요 세 팀이 이제 무패팀인데, A, B, C.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위를 확정도 했고, 그리고 뭐 원정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할 필요가 있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월드컵 확정도 지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호주죠, 호주. 왜냐면 사우디하고 3점 차고 인도네시아하고 4점 차기 때문에 호주는 또 마지막 경기가 사우디전이거든요. 이러면은 좀 골 때립니다. 오늘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일단 남은 잔여 경기 중에 한 경기만 이겨도 사우디는 다 이겨야, 뭐 그리고 득실에서 또 밀리기 때문에 사실 호주가 유력하긴 한데 최소 승점은 챙겨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사우디가 이긴다는 전제 하에 이게 또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물론 바레인 원정이라서 사우디도 쉽진 않을 겁니다만은 호주 입장에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무패 흐름이 꽤 길어요. 지난 아시안컵 이란전 역전패 이후에 계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도 의외로 지난번 홈에서 사우디하고 비겼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뭐 멤버적으로 보면 저는 일본이 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호주도 홈이라면은 일본하고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배당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마 일본이 진출이 확정이 안 됐으면은 일본이 배당이 훨씬 더 적었을 텐데, 지금 거의 비슷한 거 보니까 의미를 일본보다는 호주에 좀 많이 두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점이 거의 최소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실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호주 프렌을 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일단 배당 대비는 저는 언더가 좋아 보여요. 만에 하나 호주가 지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뭐 동기부여가 있고 뭐 모든 상황이 호주를 가리킨다고 해도 호주가 바레인한테 0대1로 진 적도 있고, 최근 뭐 사우디한테도 0대0으로 비겼고, 그리고 일본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무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뭐 프렌은 솔직히 배당 대비 그렇게 좋지도 않아 보입니다. 아싸리 갈 거면 호주 프렌보다는 그냥 과감하게 호주 승을 가지. 프렌은 1.4, 언더가 1.5니까 저는 언더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게 8시 10분 경기라 아마 저는 요 경기를 인도네시아랑 묶어가지 않는 한은 좀 애매해요. 시간대가 너무 이르기도 하고. 뭐 다폴더의 뭐 고배당으로 뭐 무승부 또는 뭐 호주승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 거면 굳이 갈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메인 경기들이 이제 새벽. 근데 대부분 아시아 예선이기 때문에 뭐 아시아 예선 제외하고 가려면 친선전 조지아 벨라루스나 아니면 스페인, 뭐 에콰도르 이제 남미 예선 쪽을 가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인도네시아 중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하고 중국을 보면은 일단 중국이 2승 6패입니다. 뭐 자력으로는 2위를 갈 수가 없고 이게 몇 장이었죠? 이게 8장이었나? 지금 2위까지 다 가면 6장이고 8.5장이었나? 한번 기억이 안 나서 아시아가 잠깐만요. 일단은 1, 2위 6팀에 그리고 3, 4위가 이제 4차 예선으로 가서 두 계조로 나뉘어서 이제 1위가 월드컵 진출하고 2위 또다시 2위 두 팀 중 이긴 팀이 대륙간 이제 플레이오프 나가면 8.5장이네. 8.5장. 그래도 아직 그 인도네시아하고 중국을 봤을 때 인도네시아가 이제 승점이 9점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4위를 지켜야 됩니다. 중국이 이기면은 승점이 9점이 돼서 인도네시아하고 동률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놓을 상황은 아니다. 4위 안에 들면 이제 3, 4위전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1위를 가리면 갈 수 있습니다. 그 월드컵 그 가는 티켓 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지금 공격이랑 키퍼의 경고 누적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공격의 우레이 부상이 출전 정지에 경고 누적까지 한 3명이 빠지거든요. 물론 우레이에 비해서는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비중이 적긴 합니다만은 뭐 얘네가 경기를 많이 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살짝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사우디, 호주 그리고 일본까지 4연패 중이라 중국도 쉽진 않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신태용을 이제 그러니까 말이 많죠. 신태용을 자르고 이제 클로이베르트가 이제 가긴 했는데 호주한테 5대1로 발렸고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한테 막 지면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바레인을 잡으면서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히 중국 쪽으로 배당이 빠지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봐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제 득점이 높진 않습니다. 득점률로 볼 때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이제 득점력이긴 하거든요. 둘 다 실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비길 가능성도 높고 인도네시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중국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왜냐 중국에 이제 결장자가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수들이 생각보다 뛴 우레이도 부상으로 못 나온 지 뭐 한두 경기를 못 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요거 그냥 언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 경기도. 요 두 경기 결론은 뭐냐? 먼저 시작하잖아요. 오늘 15경기 중에 두 경기가 유독 시간대가 빠릅니다. 8시하고 뭐 10시, 거의 11시. 나머지 아랍부터 뭐 조지아부터 이게 거의 1시 경기이기 때문에 이 두 경기는 따로 묶는다. 묶어서 간다는 게 아니고 카트에 담을 때 10경기 이상을 못 담기 때문에 이 두 경기 담고
조지아부터 이제 스페인까지 10경기 담고 파라과이, 에콰도르, 칠레 3경기 딱 담으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2경기는 사실상 뭐 다폴더나 아니면 고베당 같은 뭐 무승부 나중에 뭐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은 뭐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근데 흐름상 인도네시아가 홈이고 호주가 홈이고 동기부여가 있어서 이제 뭐 이길 확률이 높다 이거지. 모든 건 동기부여만으로 되진 않아요. 그만큼 그 흐름이 따라줘야 되는데 어쨌든 중국은 그 흐름이 안 따라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워낙 잘하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물론 친선전이긴 하지만 조지아하고 페루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아가 페루제도하고 유로 예선인지 본선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2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다 이겼고, 그리고 이게 친선전이란 말이죠.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다시 월드컵 그 예선 그게 있기 때문에 일단 6월에 있는 거는 다 이제 친선전이다. 페루제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페루제도가 이제 최근에 졌던 경기들 보면은 북마케도니아, 네이션스, 아르메니아, 라트비아, 월드컵에서 체코, 몬테네그로 다 한 골 차입니다. 페루제도가 은근히 본인들이 득점은 잘 못해요. 뭐 가끔씩 한 골, 2골, 뭐 많아야 2골인데 졌던 경기들 보면은 은근히 한 골 차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션스의 성적 보면은 아르메니아도 6대1로 이기고 성적이 굉장히 좋긴 한데 글쎄요, 이게 봤을 때 아마 그 파리 그 결승전 챔스 결승 때문에 흡입차도 그 소집이 안 된 것 같고 이게 친선전이라서 그래서 굳이 뭐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이션스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비긴 적도 있고 요새 조지아 보면은 뭐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뭐 강팀 상대로도 골을 잘 넣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로 본선에서 뭐 포르투갈도 잡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 피파 랭킹도 차이 나고 페루 제도면 뭐 당연히 이겨줘야 되지 않냐 하겠지만 배당이 메리트가 있는 배당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조지아 홈이라서 유력하긴 해요. 그래서 승 뭐 마엔, 이마엔 뭐 다 노려볼 만한데 페루 제도가 유독 졌던 경기들을 보면은 친선전에서도 노르웨이, 덴마크전도 0대2입니다. 생각보다 골을 많이 안 줬어요. 뭐 4대0, 5대0으로 졌던 경기가 손에 꼽습니다. 그만큼 페루 제도도 골은 못 넣어도 많은 골을 안 줄 수가 있는데 조지아 입장에서 얼마나 골을 넣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뭐 아르메니아나 아니면 뭐 체코전처럼 아주 많은 다득점을 할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친선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뭐 멤버도 이제 완전 풀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저는 요거는 언더 봅니다. 언더. 조지아가 지진 않겠죠. 지진 않겠는데 저 배당을 갈만하냐 조지아 승을. 예. 물론 조지아가 그렇다고 친선전에서 뭐 대충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몬테네그로 원정도 3대1로 이겼고 근데 멤버도 이제 빠진 선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질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조지아 승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좀 애매하네. 배당이 적더라도 조지아 승을 가야 될지 이게 중립에서 열려면 언더 확률이 좀 더 큰데 일단은 언더를 좀 뺄게요. 요거는 조지아 승만 봅시다. 이게 보고 상황에 따라 마인을 갈 수 있으면 가든가 해야지 흡입차가 없다고 해서 오히려 이런 경기 그렇게 마인이 날 수도 있다. 다만 이제 페루 제도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한 골차 승부가 많아서 친선전인 거 생각하면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일단 승리는 보긴 합니다.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아랍하고 우즈벡. 자, 아랍 우즈벡 같은 경우 그 상대 전적들이 꽤 많은데 최근에는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20년도 이후에 딱 2번 붙었거든요. 둘 다 우즈벡이 원정이랑 홈에서 다 이겼고, 자, 우즈벡이 홈에서 이제 아랍을 잡았었는데 지난 작년에. 자, 여기도 보면은 아랍 같은 경우 지금 우즈벡하고 2위 싸움이죠. 우즈벡이 17점으로 조금 우세한데 이란도 20점입니다. 20점. 그래서 아랍이 다 이겨도 이란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란은 최소 2위 확보 진출이고, 그리고 우즈벡은 1위도 노려볼 수는 있는데 여차하다간 아랍한테 잡힐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거의 6점 경기예요. 오늘 만약에 아랍이 이긴다? 그러면 마지막에까지 2위 싸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득점도 오히려 아랍이 더 많고, 둘 다 큰 결장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아랍이 지난번 북한전을 이기면서 꽤 오랜만에 승리였죠. 그 중간에 무슨 컵 대회였나? 거기서 이제 3경기 내내 승리가 없었는데 월드컵 예선으로만 보면은 홈에서는 카타르, 뭐 키르기스스탄, 뭐 5대0, 3대0. 은근히 아랍이 요새 카타르 상대로 잘하기도 했고,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아무리 우즈벡이어도 좀 빡세지 않을까. 근데 우즈벡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힘들다는 이란하고 2번 비겼습니다. 그리고 카타르한테 좀 아쉽게 지긴 했는데 유일하게 이제 패배가 그거밖에 없어요. 최근에 진 적이 없다. 그 정도로 빡셉니다. 우즈벡은. 그래서 아랍도 잘하긴 하는데 우즈벡도 만만치 않다. 지금 순위를 지키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런 경기는 비길 가능성이 높긴 해요. 오히려 배당이 우즈벡 쪽으로 좀 빠지긴 하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즈벡을 좀 높게 본다 이거죠. 최근 이란하고 했던 경기들이나.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키르기스탄하고도 1대0의 승리였고 북한한테도 1대0. 홈에서 아랍을 잡을 때도 1대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대0으로 아랍하고 이길 때 PK를 넣어서 이겼지 필드골이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아랍의 퇴장도 있었기 때문에 점유율은 더 많이 높다고는 할 수 있어요. 뭐 슈팅도 더 많고 유효 슈팅이 슈팅에 비해 생각보다 그때 많이 없었고, 우즈벡이 어쨌든 이거를 지키려면은 최소 비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다음 경기가 하필 또 카타르예요. 카타르. 카타르기 때문에 오히려 키르기스탄을 상대하는 아랍보다는 좀 더 빡셉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좀 승점이 필요하다. 그 우즈벡 입장에서도. 그래도 쉽게 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아랍이 원정이면 우즈벡을 가겠는데 홈이라서 요 경기 무가 유력하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득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오버를 갈 만도 하긴 한데 아랍도 홈에서 뭐 바레인하고도 비겼었고 뭐 북한이라든가 최근에 카타르하고 키르기스탄을 이제 대승을 거둬서 그렇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랍 프렌을 가야 될지 오버를 가야 될지, 오버는 배당 대비 되게 갈만하거든요. 이 배당만 노리고 간다면 2.15기 때문에 갈만한데 이게 박빙인 점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저는 홈팀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우즈벡이 잘하긴 하지만 지난번 이란전도 선제골을 넣었고 우즈벡이 지금 결국엔 이란도 계속 이제 따라잡는 골을 넣어서 비긴 거지. 그렇게 봤을 때 아랍이 뭐 이런 만큼 강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워낙 이제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그래도 홈팀 쪽을 좀 봐야죠. 그래서 저는 아랍 프렌을 봅니다. 아랍 프렌. 배당이 올라서 좀 노려볼만 해요. 배당이 1.49였는데 그래도 살짝 올랐거든요. 이렇게 보고 요것도 비길 가능성이 좀 높긴 해요. 그래서 배당 보고 오버 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경기 오만 요르단. 오늘은 어디까지 공개를 하냐면 두 경기. 벨라루스 아니면 북한까지만 공개를 합니다. 자, 오만 요르단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만이 홈에서 요르단 상대로 생각보다 잘 안 집니다. 특히 최근에 진 적이 거의 없죠. 아주 예전에 한번 졌기 때문에. 그래서 상성은 오만이 좋은데, 반대로 요르단도 홈에서는 오만한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이제 홈에선 잘한다.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오만에 지금 어디 갔냐 오만이 4위거든요. 요르단하고 3점 차입니다. 지금 한국도 16점인데 오늘 만약에 한국이 이기면 얘네 그 자력으로 되려나? 한국이 요르단하고 요르단한테 1무 1패구나 한국이. 아니구나. 1승 1무구나. 1승 1무. 요르단 걸로 봤구나. 그러면 이게 사실상 오늘 이기면 뭐 요르단하고의 상관없이 뭐 이라크하고의 그 점수 차가 1점 다 이겨도 1점 차기 때문에 확정입니다. 확정. 그래서 요르단 같은 경우는 뭐 1위를 노린다기보다는 이라크하고 오만을 견제해야 되거든요. 2위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이라크하고 1점 차라서 오늘 요르단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라크를 잡아주고 본인들이 아니요. 맞구나. 한국이 이라크를 잡아주고 본인들이 오만을 잡으면 좋은데 원정이라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1점만이라도 좀 따는 게 좋지 않을까. 요르단 입장에선 물론 한국 원정에서도 비겼고 최근 친선전 제외하면은 좀 5경기 연속 무패기도 하고 이라크 원정이나 그리고 쿠웨이트 그리고 홈에서는 또 오만을 4대 0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만 입장에서는 최근에 한국 원정도 비겼고 뭐 쿠웨이트라든가 뭐 친선전까지 포함하면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대 0 패배도 복수를 해야 되고 저는 따라가는 입장에서 오만이 뭐 요르단보다는 이제 득실이 살짝이 아니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좀 밀리긴 한데 오늘 이기면 모릅니다. 승점이 같아지고 또 한국이 이라크를 잡아준다면은 상당히 유리할 뭐 아주 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나아지기 때문에 왜냐면 요르단이 일단 수비 쪽에 부상이 한 명 있고 미드필더랑 공격에 경고 누적이 2명이 있습니다. 물론 오만도 경고 누적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요르단도 결장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알타마리, 무사 알타마리 뭐 이런 선수들은 나옵니다. 어시가 좀 많은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긴 하거든요. 요르단이 조금 유리한 건 맞는데 이게 오만이 홈이라는 점인데 이게 하필 또 정배를 오만이 받았더라고요. 오만이 지금 배당이 바뀌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바뀌었는데 그래도 오만이 정배입니다. 2.54 대 2.55 이 정도로 치열한 적이 있었나? 그래서 결국엔 프렌이 요르단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오만을 가고 싶어도 오만이 프렌 받을 줄 알고 오만 프렌 볼려 했거든요. 근데 요르단이 프렌 받았으면 무승부가 유력하기 때문에 요르단 프렌 봐야죠. 이 경기는. 근데 무가 유력합니다. 이 경기. 무승부 유력해요. 이 경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프렌은 배당 대비 지금 좀 떨어져서 메리트가 없고 요르단이 원정에서도 뭐 못하진 않았는데 오만이 홈인 점을 감안하면은 잘 안 졌다 했잖아요. 무 봅니다. 무. 오랜만에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바레인하고 사우디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이제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자, 일단 바레인 6점, 사우디 10점. 사우디도 호주하고의 2위를 노려볼 만하다. 안 되면 3, 4위 안에라도 들면 되는데, 바레인도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아직 포기하긴, 점수차가 근접권에 있기 때문에 4위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 누적 한 명이 못 나오긴 합니다, 바레인. 그리고 사우디하고의 전적에서 은근히 이긴 적이 몇 번 있더라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거의 반반입니다, 반반. 그래서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 일본, 인도네시아한테 지면서 조금 연패, 그리고 바레인 같은 경우는 호주하고 비겼던 전적이 있고 호주 원정도 잡았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승리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뭐 대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연패를 당해서 그렇지 일본을 제외하면은 사실 바레인도 해볼만 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사우디가 일단은 일본전을 비긴 게 좀 크고 인도네시아한테 어이없게 잡히긴 했지만 뭐 호주 원정도 비겼던 사우디이기 때문에, 그리고 홈에서 바레인하고 비겼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도 잡아줘야 될 경기들을 못 이겼어가지고 그때 PK도 놓치고 홈에서 바레인전 슈팅도 3배나 많았었는데, 그래서 상대 그 전체적인 거는 사우디가 앞선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바레인이 홈에서는 호주랑도 비겼었고 했기 때문에 바레인 입장에서도 지금 사우디한테 이제 실점에서 2배 이상 밀리지 득점은 오히려 한 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사우디가 좀 유리해 보이기는 하는데 바레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해볼만 하지 않을까. 호주랑 인도네시아 빼면은 득점이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근데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득점이 좀 적어서 그렇지 실점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뭔가 사우디가 이기든 바레인이 이기든 한 골차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뭔가 무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바레인 프렌도 애매하고 사우디 승도 애매하고 해서 그냥 사우디의 실점률을 생각해서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다. 자, 그다음 벨라루스하고 카자흐스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아. 지금 선풍기를 틀었는데 이게 얼마나 마이크에 들어가는지 몰라서 혹시 좀 심하게 들리나요? 이게 소리가 바람 소리가 심하게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잘 안 들어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돌아가는 소리, 바람 소리보다는 잠깐만요. 일단은 생각보다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그냥 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벨라루스 같은 경우 홈입니다. 홈. 근데 친선전이에요. 아까 조지아처럼. 여기도 순위가 벨라루스가 카자흐스탄보다는 좀 높긴 해요. 근데 조지아만큼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일단 두 팀도 네이션스에서 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거의 뭐 반반 느낌이지 않나. 특히 벨라루스가 홈에서는 카자흐스탄한테 이제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벨라루스 우세로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전적들을 보면은 뭐 부상도 봤을 때는 크게 뭐 차이가 없다면은 최근에 벨라루스가 뭐 아제르바이잔, 뭐 불가리아, 뭐 룩셈부르크, 북아일랜드,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팀들끼리 만나긴 하는데 그 와중에도 잘 안 졌단 말이죠. 벨라루스가. 그리고 예전에 뭐 스위스랑 비겼던 전적들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벨라루스도 나름 괜찮다 보여집니다. 왜냐면 카자흐스탄은 뭐 아시겠지만 노르웨이를 비겼던 전적이라든가 홈에서 그런 것만 이제 눈에 띌 뿐이지 뭐 최근에 그 리히텐슈타인을 그 월드컵 그 예선에서 그 잡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진 못하다. 물론 벨라루스랑 비슷한 팀들 예를 들자면 뭐 이제 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룩셈부르크 뭐 좀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런 팀들 상대로 막 친선전이라든가 이럴 때는 한 골 차로 막 아쉽게 지긴 했거든요. 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벨라루스의 뭐 압도적인 승리를 보긴 좀 어렵긴 해요. 왜냐면 그 전에 중립에서 열렸던 벨라루스 경기들이나 친선전을 보면은 승리가 없었는데 또 최근에 열렸던 이제 타지키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은 또 친선전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겼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땐 그래도 홈이면 벨라루스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벨라루스 승무 봅니다. 언더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왜냐면 어제 태국도 그래서 언더를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태국이 혹시라도 친선전이라 비기면 언더가 나올 수 있다. 근데 태국 승리 확실히 더 보여서 이제 언더를 마지막까지 못 갔는데 요것도 비길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친선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를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북한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거의 반 정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엔 조합이 같이 나가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북한 키르기스탄은 중립입니다. 오늘 중립 경기가 2경기 있는데 북한이 사우디에서 열리고 그 네이션스 4강이 독일에서 열립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북한 키르기스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둘이 전적이 몇 번 없어요. 최근에 키르기스탄 원정 가서 이제 북한이 0대1로 친 거. 나머지는 아주 오래전 전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북한이 지금 2점입니다. 다 이겨도 4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 탈락인 거고 키르기스탄은 아직 카타르랑 4점 차기 때문에 해볼만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북한이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뭐 득실은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북한이 아직 1승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북한은 공격이랑 수비에 경고 누적이 한 명씩 있고 키르기스탄도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최근에 아랍의 한 골, 뭐 카타르전 한 골, 그러니까 득점이 꾸준해요. 친선전도 보면 카자흐스탄, 뭐 루빈 카잔, 뭐 전체적으로 우즈벡한테 질 때도 0대1, 이란한테도 2대3, 3대0으로 지다가 그래서 북한이 졌던 경기들 보면 대부분 다 한 골 차입니다. 카타르전 빼고는. 키르기스탄도 보면은 뭐 이란전 박빙으로 2대3 그리고 지난번 카타르 3대1 그리고 원정에서도 키르기스탄도 아랍전 한 경기 빼면은 졌던 경기들 다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박빙이라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땐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근데 키르기스탄이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키르기스탄 프렌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률이 있는 쪽으로 가야죠. 동기부여가 있는 쪽으로. 그렇다고 키르기스탄이 못하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원정 성적이 안 좋긴 한데 북한이 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북한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봤을 때 득점력 차이라서 이거 키르기스탄 프렌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언더는 왜 이 경기를 못 가냐면 북한도 갑자기 득점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이란전이라든가 카타르전처럼. 키르기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우즈벡 아니면 지난번 카타르처럼 다득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버가 날 수도 있다 해서 배당 대비 오버를 노려볼 만하지. 그냥 이제 키르기스탄 프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한국 오늘 이제 새벽 3시에 열리는 경기라 아마 이거 보려면 저는 잠 안 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라크가 한국한테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상대 전적이. 이긴 적이 아주 예전에 뭐 한 거의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기 중립이 아닙니다. 이라크 홈입니다. 홈. 음. 홈에서는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이라크가 대부분 다 중립 표시로 열려 있어서 중립에서 이제 비기거나 이제 예전에 한번 잡았던 적은 있는데 완전 홈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 중립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라크 홈이다. 그리고 이라크 같은 경우에 최근 뭐 팔레스타인전 역전패 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패 흐름을 이어가진 못했는데 쿠웨이트나 요르단한테 비겼고 그리고 한국 원정에서 2대3 한 골 차였습니다. 한 골 차. 그러니까 이라크 중동 원정은 좀 빡세요. 그때도 좀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상황이라서 추가골 없었으면 막판에 골 먹히면서 비겼습니다. 그리고 이라크가 예전에 뭐 아시안컵에서 일본도 잡았었고 해서 이라크를 그렇게 만만하게 볼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한국이 지금 오늘 이기면은 확정이죠. 확정. 남은 그 한 경기 상관없이. 왜냐 이 19점. 그리고 아마 비기기만 해도 확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17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르단이 1위를 차지할 수는 있겠죠. 오늘 오만도 잡고 하면 뭐 마지막 경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긴 한데 최소 2위 확보입니다. 왜냐 이라크가 비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라크가 13점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잔여 경기를 이기더라도 16점이라서 2위가 될 수 없다. 결국 3, 4위전으로 해서 나중에 거기서 이제 1위가 돼야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볼 때는 잠시만요. 이 결장 부분을 좀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라크 타격이 아주 큽니다. 아이맨 후세인 8골,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경고 누적입니다. 이게 타격이 좀 크죠. 이라크가 지금 뭐 득점으로 보더라도 한국한테 6골이나 밀리고 있어요. 실점은 같지만. 근데 이게 뭐 무조건 월드컵 예선에서 다 골을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타격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강인도 소집이 되어 있고 손흥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 나오려고 하려고 할 것 같긴 한데 그때 그 리그 마지막 경기를 못 뛰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유로파도 뭐 감독이 부상인 걸 아는데 이제 마지막 경기라서 이제 그 우승 그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풀로 뛸 만한 그런 컨디션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체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초반에 뛰다 이제 초반에 교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근데 오늘 결정짓는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나올 확률은 좀 크긴 하다. 크게 이제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자, 한국이 무패 흐름을 꽤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요르단전 패배 이후 진 적은 없는데 이겨야 될 경기를 못 이긴 경기들이 꽤 많아요. 태국 1대1, 뭐 팔레스타인 0대0, 최근 팔레스타인 1대1, 오만 요르단 1대1. 3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거든요. 5경기 연속 실점 중이고. 냉정하게 보면 한국이 뭐 아주 완벽하게 무조건 이긴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이거. 그 정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라크의 이제 주 공격수인 아이맨 후세인이 그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건 치명타가 좀 커요. 이라크도 보면은 최근에 뭐 한국전도 비볐었고 그리고 뭐 홈에서만큼은 성적이 꽤 좋았어요. 중립이 아니고 홈에서 지금 아직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그때 우리 한국전에 아이맨 후세인이 골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면은 한국 승 봐야죠, 이 경기. 저는 비기면서 가는 그림은 별로 물론 비겨도 좋긴 한데 그래도 이거 한국이 최소 질 것 같진 않아요. 한국 승무. 근데 이제 중동 원정이고 그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희찬도 주전 경쟁에서 밀렸고 이강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기 감각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재성 정도, 손흥민 정도 약간 그 정도만 볼 수 있겠는데
해외로 치면 황인범도 이제 부상 이후에 복귀를 해서 이제 뭐 아주 컨디션이 풀인 것 같진 않고 손흥민도 이제 또 요새 이제 부상 때문에 그렇다 보니 사실상 이재성 말고는 다 경기를 못 뛰거나 부상 때문에 주전에서 밀리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게 또 처음 그 리그가 끝나고 소집되는 경기들이다 보니 이게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이제 주 공격수가 빠지더라도 호민점을 감안하면은 한국이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지. 최근 팔레스티나 오만 요르단전처럼 골을 많이 못 넣었을 경우는 0대0 또는 1대1 무승부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비기기만 하더라도 진출은 확정이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홍명보 체제에서의 그 한국은 아직 불안합니다. 뭐 무슨 전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겼던 경기들 보세요. 항상 진땀 승리 또는 아슬아슬 겨우 뭐 운 좋게 비기거나 이런 경기들이 대부분이라서 솔직히 지금 한국 흐름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좋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그냥 이제 선수들 빨 믿고 가는 거지. 그 멤버 그 한국에 그냥 이제 선수들 네임드 믿고 가는 거지. 안 그랬으면 만약에 이라크가 아니고 다른 뭐 카타르, 우즈벡, 아랍이었다. 제가 볼 땐 더 힘듭니다. 지금 선수들도 지금 컨디션들이 이제 뭐 좋다고 볼 수는 없고 경기를 뛰어야 뭐 이게 좀 더 그거지. 주전 경쟁에서 밀린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려고는 하겠지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한국 승부 봅니다. 이라크가 더 안 좋긴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땐. 근데 중립이 아니고 홈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승무. 언어번은 좀 애매해요. 한국이 최근에 언더페이스인데 이라크도 홈에서는 실점이 적기 때문에 언더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풀일 때도 컨디션이 좋을 때도 한국이 최근에 못 이겼던 그런 흐름을 봤을 땐 한 골 승부 될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요거 비길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든다면 언더를 가세요. 언더. 한국이 어쨌든 진출은 하지만 비기면서 갈 것 같다 하시면 뭐 무승부보다는 언더를 가세요. 언더. 왜냐면 그래도 한국이 이길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골이 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지금 쿠웨이트하고 팔레스타인을 봤을 때 자,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회는 있어요. 오늘 이기면.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이 10점이기 때문에 4위를 노려볼 만한데 쿠웨이트는 아쉬운 게 무가 너무 많아요. 5무 3패. 그래서 오늘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하다. 뭐 홈에서 팔레스타인을 여러 번 이기기도 했고 근데 진 적도 있긴 합니다. 최근에 친선전에서. 근데 어쨌든 쿠웨이트가 뭐 이라크 원정도 비겼었고 최근에 오만한테 지긴 했지만 뭐 홈에서 그 컵대이긴 하지만 카타르, 아랍 그리고 예전에 뭐 요르단 그리고 나름 승리만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승 자체가 거의 없긴 합니다. 지금 최근에 월드컵 예선에서는 아프가니스탄도 최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이 은근히 합니다. 좀 한국 원정도 비겼죠. 그리고 최근에 이라크도 역전해서 잡아냈죠. 그래서 불씨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중립에서 열렸던 한국하고의 경기도 비겼고 원정에서 질 때도 오만 이라크 다 한 골 차였고 그래서 쿠웨이트가 예전만 못해요. 예전엔 그래도 쿠웨이트가 조금 어느 정도 해볼만 하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요새 쿠웨이트는 좀 약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데 둘 다 경고 누적이 한 명씩 있습니다만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고 냉정하게 본다면 이 경기 이기는 팀이 마지막 4위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근데 쿠웨이트는 한국을 만나야 되는데 한국이 오늘 확정을 지으면 그래도 팔레스타인보다는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한국이 경기만 벌여준다면. 왜냐면 팔레스타인은 오만을 만나야 돼서 둘 중에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겁니다. 오늘 쿠웨이트가 팔레스타인을 잡고 8점이 돼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6점에 묶이는데 자력으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오만이 10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만한테 찬물을 끼얹는 거죠.
오만을 잡아주면은 자기는 9점이 되고 오만이 10점이 되고, 쿠웨이트가 이제 한국을 이기면 11점이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쿠웨이트한테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 모든 상황이 도와줘야 돼요. 오늘 팔레스타인을 이기면서 팔레스타인을 응원해야 되고, 한국이 져주길 바라야 되고. 쿠웨이트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시나리오는 없는데 쉽진 않죠. 전 그래도 쿠웨이트 홈인점을 감안하면 팔레스타인이 좀 무섭긴 하거든요. 지금 그 기세가. 근데 득점이 같습니다. 둘 다. 쿠웨이트만 실점이 좀 높을 뿐이지. 그래서 쿠웨이트 프렘 봅니다. 비길 가능성이 높다고는 봐요. 팔레스타인도 원정에서 득점이 막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라크전도 역전을 하긴 했지만 쿠웨이트 홈입니다. 홈. 이 경기도 중립이었으면 좀 빡셌을 텐데, 왜냐면 그때 중립인 경기에서 둘 다 2대2로 비겼잖아요. 근데 쿠웨이트 홈이면 홈발을 좀 더 봐야죠. 괜히 홈 원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홈을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쿠웨이트 프렌 비길 가능성이 높긴 해요. 다만 아까 얘기한 시나리오대로 가려면 뭐 쿠웨이트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 중립에서 열렸던 경기도 사실 둘 다 PK 한 골씩 넣었고, 오히려 슈팅은 퇴장이 있는 팔레스타인이 18개로 3배나 많았어요. 점유율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이 경기는 제가 볼 땐, 객관적으로 볼 땐 팔레스타인이 좀 더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중립에서 열렸던 경기도 그 정도면. 근데 이제 프렌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홈이라서 비길 가능성이 높아요. 갈만한 좋은 경기는 아닙니다. 굳이 갈 거면 뭐 무승부로 가시든. 근데 이제 프렌을, 무승부를 확실히 못 보고 프렌을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아직도 쿠웨이트가 진출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바로 직행은 아니더라도 이제 다시 3, 4위 안에 들어서 그 팀들끼리 묶어서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과정도 쉽진 않겠죠. 남은 팀들을 보면. 자,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타르, 이란. 이제 아시아 마지막이고, 그 다음 바로 이제 네이션스랑 내일 오전에 있는 남미 예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좀 더 빨리 끝나려 했는데 지금 벌써 50분이 돼버렸네요. 1시간 7시 반까지는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카타르, 이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타르, 이란. 자, 이란 같은 경우에는 20점입니다. 20점. 이미 2위를 확보해서 최소 2위 확보라서 진출입니다. 근데 이제 아랍 같은 경우에는 아랍이래.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10점이라 이미 자력으로 못 가요. 여기는 우즈벡하고 아랍 싸움이지 2위. 카타르는 다 이겨도 16점이라 2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3, 4위 안에는 들어야 되니까. 근데 뭐 카타르가 전패하고 키르기스탄이 전승을 하지 않는 한은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카타르가 아직도 유리하긴 합니다. 4점 차라서 키르기스탄하고. 근데 아직 몰라요. 상대가 이란, 우즈벡만 남아 있어서. 진짜 다 지고 키르기스탄이 이기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1점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카타르 홈이기 때문에. 이기면 더더욱 좋고, 이란이 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 경기. 그래서 카타르가 지난번 아시안컵 이란을 잡았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기부여는 카타르밖에 없긴 해요. 득점이 같은데 실점에서 3배 차이 납니다. 카타르가 그만큼 실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키르기스탄도 이겨줘야 되는데 그걸 져버렸죠. 그래서 그때 수비 퇴장 한 명이 있습니다. 이란은 공격에 부상이 한 명 있고, 근데 뭐 타레미의 부상이 아니라서. 근데 이란도 보면은 최근 무패 흐름이 꽤 긴데 실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즈벡 2골, 키르기스탄 2골, 북한 2골, 카타르 1골. 최근에 유독 실점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카타르가 홈인점을 감안하면 우즈벡도 3골, 키르기스탄 3골, 뭐 아랍 1골, 북한 5골. 그래서 요 경기는 차라리 카타르가 이제 지금 배당이 정배를 받았어요. 정배. 지금 이란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란이 큰 의미가 있나, 이런 경기에. 뭐 무패로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최근에 실점률을 봤을 때는 카타르도 해볼 만하다. 그리고 오히려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승리를 하면은 자력으로 확정을 짓는 겁니다. 최소 4위 확보이기 때문에 바로 진출이 아니고 3, 4위끼리 묶어서 갈 수 있는 그 라운드를 갈 수 있는 걸 확보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이 하필 또 북한을 만났고 또 마지막 경기에 따라 운명이 갈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키르기스탄도 쉽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아랍이 지금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긴 하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냉정하게 이란이 진출 안 했다면 이란 승 봐야죠. 근데 카타르가 그래도 가능성을 좀 열어 두면은 그래도 카타르 쪽으로 보고 싶긴 해요. 다만 프렌을 못 받았다. 아까 쿠웨이트처럼 이러면은 카타르 승을 갈 수가 없죠. 프렌이 안 받았는데 무가 뜰 수도 있고 카타르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교도 승점 1점은 추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경기는 언어 보러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란도 실점이 없는 게 아니고 카타르도 이겨도 확실하게 이기거나 아니면은 실점이 많을 수도 있게 오히려 동기부여 있어도 이란이 때려잡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버 봅니다. 오버 카타르 이란 경기 오버로 접근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권은 다 끝났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제 스페인 네이션스 4강이랑 파리 에콰도르 그리고 칠레까지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1대1도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근데 뭐 경기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빠르게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션스 4강 어제 이제 독일 오버를 봤었는데 결국엔 태국 언더랑 못 묶어가는 바람에 이제 단독 무승부를 갔지만 오늘은 바꾸지 않고 처음 그거대로 보도록 할게요. 역시 고치면 안 된다. 처음 게 맞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느꼈고, 자, 스페인 프랑스 최근에 뭐 프랑스도 네이션스에서 한번 잡았고 유로에서는 또 스페인이 잡았고 막 한 번씩 주고받고 하거든요. 얘네는 그래도 이긴 걸로 보면 스페인이 더 많이 이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립이잖아요. 중립에서 최근에 보면은 프랑스를 유로에서 이제 스페인이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스페인이 살짝 더 우세하다. 그리고 이게 4강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독일 포르투갈을 못 봐서 오늘은 봐야겠는데 일단 프랑스 보면은 멤버도 만만치 않죠. 요새 덴벨러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음바페가 뭔가 이제 그 우승 그게 없어서 그렇지 득점으로만 본다면 거의 5대 리그에서 거의 두 번째 아닌가? 2위였나 3위였나 그만큼 득점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도 잘하긴 하지만 뭐 프랑스도 만만치 않죠. 근데 이제 프랑스가 지난번 크로아티아전 승부차이 끝에 이겼습니다. 원정 가서 이제 0대2로 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도 가끔 보면은 예전만큼 막 성적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탈리아한테도 지고 뭐 이스라엘하고도 비기질 않나. 그리고 최근 크로아티아 원정까지. 그래서 이게 독일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이긴 한데 스페인은 약간 기복이 없다고 해야 되나?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뭐 세르비아라든가 뭐 네덜란드한테 비기긴 했지만 뭐 덴마크나 뭐 스위스 생각보다 까다로운 팀들을 이제 다득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스페인의 장점은 득점입니다. 득점. 물론 프랑스도 뭐 이탈리아나 뭐 벨기에 아니면 잡을 때 물론 다득점을 다 하긴 했지만 스페인은 다득점이 거의 꾸준하거든요. 오히려 한 골이나 무득점 경기가 몇 경기 없고 대부분 다득점을 하기 때문에 최근 페이스가 지든 이기든 그래서 저는 득점력으로만 보면 스페인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요 경기도 1순위는
스페인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비겨도 이상하지 않고, 프랑스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제 독일 포르투갈보다 어제 독일 포르투갈은 그래도 독일이 무패 흐름이 좀 더 길었기 때문에 독일 쪽으로 좀 더 봤지만, 이번에는 스페인 멤버나 프랑스 멤버나 봤을 때는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오버입니다. 오버로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하고, 그 이후에 보는 거는 스페인 승무긴 해요. 물론 프랑스가 어제 어디냐, 포르투갈처럼 이길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역배는 아니잖아요. 역배는 아니라서 가능성이 더 있긴 한데, 최근에 프랑스의 느낌을 봤을 땐 스페인보다는 그 정도로 와닿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스페인도 최근 네덜란드나 스위스전도 2골씩 실점한 거 생각하면은 무조건 이긴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오버 보는 게 가장 좋다. 그냥 재밌게 보면 되지 않을까. 골 많이 나길 바라면서. 그래서 여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잠시만요. 여기까지 해야 10경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요 아랍부터 한 경기가 껴있네. 예. 왜냐면 3시 때 이제 그 아시아 예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조지아라든가 벨라루스의 이제 친선전도 있고, 그래서 아까 호주, 인도네시아 따로 묶었고, 카트를 요거 10개 묶고, 그러면 이제 3개 내일 아침에 있는 남미 예선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파라과이 그리고 우루과이 가도록 할게요. 자, 남미 예선도 중요하죠. 지금 파라과이 같은 경우 5위입니다. 우루과이가 3위고. 근데 승점이 같아요. 21점이 같은 팀이 브라질까지 3팀이고, 콜롬비아 20점. 여기도 6위까지 진출이고 7위가 이제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남은 잔여 경기가 한 4경기로 알고 있습니다. 4경기인 걸 감안하면은, 자, 일단 아르헨티나가 이제 압도적으로 좋고, 그 다음 에콰도르, 우루과이, 브라질인데, 일단 칠레, 페루는 사실상 좀 힘들고, 볼리비아하고 베네수엘라가 이제 콜롬비아나 요런 쪽을 노려볼 만한데 쉽진 않아요. 전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렇게 끝날 확률이 높긴 해요. 높긴 한데 그래도 순위 싸움을 하려면 파라과이 장점이 뭐겠습니까? 실점이죠. 실점. 근데 우루과이도 파라과이 못지않게 실점이 적고 오히려 득점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벤탄쿠르의 이제 경고 누적 말고는 딱히 결장도 없고, 물론 파라과이도 결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두 팀의 상대 전적이, 우루과이가 최근 10몇 년 동안 진 적이 없더라고요. 5승 5무 중립 다 포함해서. 근데 이제 파라과이가 홈 기준으로 보면은 몇 번 이긴 적이 있는데 예전입니다. 즉 최근에는 오히려 우루과이한테 이긴 적이 없죠. 경기가 띄엄띄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상성은 우루과이가 살짝 더 좋긴 합니다. 다만 파라과이 이제 최근 흐름, 파라과이가 왜 무섭냐면 최근에 그 코파 아메리카 이후에 진 적이 없어요. 8경기 연속. 근데 그 만났던 팀들이 우루과이 원정도 있었고, 브라질하고의 홈 경기, 또 홈에서 아르헨티나도 잡았고, 칠레도 잡고, 홈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홈 4연승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근데 원정에서 까다로운 콜롬비아 상대로도 비겼다는 거는 파라과이가 그만큼 요새 잘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과이가 하필 또 홈이죠. 지금 4연승 중인데. 그래서 아무리 우루과이가 강팀이고 멤버적으로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파라과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나브리아, 여기도 골 넣는 선수들이 없진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득점이 좀 딸릴 뿐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점이 좀 적긴 합니다. 특히 홈에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잡았어요, 파라과이가. 그래서 저는 이 파라과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배당은 오히려 파라과이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우루과이가 이제 프렌을 받은 이유는, 우루과이가 최근에 득점이 없고 브라질하고 비기기도 했습니다만은 베네수엘라 원정, 페루 원정, 볼리비아 원정까지
이 득점이 없는 경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루과이가 최근 득점력이 아주 저조합니다. 콜롬비아 3골 말고는 골을 넣은 적이 거의 없어요. 즉 득점력은 앞서지만 최근에 골이 없다. 오히려 파라과이가 골이 더 많고, 그래서 요거는 파라과이가 프렌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파라과이가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언더입니다. 언더. 근데 파라과이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를 2대1로 잡았던 적이 있고, 우루과이가 뭐 본인들이 득점이 없기도 했지만 실점도 적었기 때문에 언더거든요. 그래서 둘이 실점이 비슷한 건데, 언더는 솔직히 배당 대비 막 좋아 보이진 않는데 우루과이의 실점률을 생각하면은 갈만하고, 이게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우루과이가 너무 승리가 없었단 말이죠. 최근에 특히 원정에서는 더더욱. 그리고 최근에 골도 없잖아요. 이러면은 당연히 파라과이 쪽으로 생각할 겁니다. 근데 뭔가 우루과이가 이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프렌을 가고 싶지만, 근데 파라과이 공격진 보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파라과이 쪽 봐야 되지 않을까. 요거 파라과이 승부 봅니다. 다만 4연승에 5연승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중간에 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파라과이는 원정에서는 4연속 지금 무승부 중이죠. 5연속이구나. 칠레전까지 하면. 근데 홈에서는 다 이겼기 때문에 최근 8경기 4승 3무가 홈 4승, 원정 3무입니다. 그래도 요거 파라과이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무승부를 같이 끼고 가야 됩니다. 우루과이가 못하는 것 같지만 얘네도 패배가 많은 건 아니에요. 페루랑 아르헨티나한테만 최근에 졌고 대부분 다 비겼어요. 비긴 점이 큽니다. 그래서 파라과이의 5연승이냐 아니면 우루과이의 최소 실점률을 생각했을 때 지금 실점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완전 최소는 아니더라도 실점이 파라과이하고 1점 차밖에 차이 안 나고, 최근에 워낙 이제 0대0 경기도 많았어가지고 뭐 언더 가실 분들은 언더 가시고, 저는 파라과이 승무 보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너무 어렵다. 제 입장에선 무도 보이고 무 가자니 파라과이 승이 자꾸 아른거리고, 지금 4연승 중이라서 이겼던 팀도 아르헨티나, 브라질이기 때문에. 근데 또 우루과이가 비겼던 거 0대0 스코어 뭐 이런 실점, 브라질 원정에서 비겼던 거 생각하면 또 무가 걸리고, 요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에콰도르, 브라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콰도르 2위, 브라질 4위인데, 자, 에콰도르 같은 경우 승점이 23점,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높고, 에콰도르가 가장 좋은 게 뭐냐? 최소 실점 팀입니다. 남미에서 5실점. 아르헨티나보다 실점이 적어요. 근데 이제 득점이 적어서 그런데 브라질은 득점은 높지만 실점이 많아요. 그래서 득실에서 결국은 에콰도르가 좋긴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한 경기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에콰도르는 발렌시아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왜냐면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합니다. 근데 브라질이 하피냐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뭐 비니시우스도 있고 뭐 다른 선수들도 있긴 한데 하피냐 빠지는 게 좀 크긴 하죠. 경고 누적으로. 그래서 요 경기 또한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일단 브라질이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6승 4무. 에콰도르가 홈에서 이긴 적도 아주 예전이었고, 최근에 1대1로 비기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브라질 원정에서 한 골밖에 안 줬고, 최근에 7경기 무패 흐름이다. 에콰도르도 뭐 칠레랑도 비기고 콜롬비아 원정도 잡고, 특히 우루과이 원정, 그러니까 실점이 적어요. 괜히 실점이 5실점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점을 거의 안 주다 보니 그게 좀 크긴 하고, 지금 보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도 지난번 좀 박빙으로 뭐 비길 거나 좀 대등하게 여길 걸로 생각했던 아르헨티나 정도 4실점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들도 뭐 못 이기거나 힘겹게 이기거나, 특히 원정 베네수엘라도 비겼고 파라과이한테도 지고 칠레를 겨우 이기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브라질도 원정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 하피냐의 경고 누적까지. 이러면은 기존 멤버들이 좋았어도 항상 이기는데 어려움이 있던 브라질인데, 그런 브라질이 지금 무패 흐름을 달리고 있고 실점도 최소 실점 팀인 에콰도르를 잡을 수 있느냐라고 접근을 했을 때 쉽진 않아요. 왜냐면 브라질이 홈이면 그래도 뭐 하피냐가 빠지더라도 브라질이 홈 성적이 나름 그래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할 텐데, 워낙 원정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못 보였어요. 그리고 실점이 꾸준하다 보니 에콰도르도 뭐 득점력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브라질 원정으로 배당이 빠질 정도는 아니다. 저는 에콰도르 프렘 봅니다. 에콰도르. 근데 여기서 좀 수정을 하자면, 에콰도르 뭐 하피냐의 결정도 있지만 에콰도르 발렌시아에 근데 나오긴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완전 결정은 아니라서. 이러면 무보다는 에콰도르 프렘 봐야죠. 에콰도르 프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콰도르도 확실히 이긴다는 생각이 막 들진 않아요. 제가 볼 땐 베네수엘라나 이제 그런 경기들을 봤을 때 그래도 1실점을 했고, 에콰도르 프렌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브라질의 최근에 이제 원정 성적의 불안함과 본인들의 실점률, 요걸 가장 높게 봅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이기더라도 뭐 두 골, 세 골 막 다득점을 해서 홈에서처럼 막 이길 것 같진 않고, 오히려 두 골 넣으면 많이 넣었다. 한 골 넣으면은 에콰도르 홈이니까 뭐 선제골 넣으면 비길 확률이 높고, 아니면 뭐 에콰도르가 두 골 넣는 순간 이길 확률이 더 높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에콰도르 프렘 보겠습니다. 이게 무승부만 가기에는 뭔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브라질이 생각보다 그렇게 느낌이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브라질이 오늘 지더라도 뭐 못 나갈 확률은 적습니다. 이미 그 중간에 콜롬비아나 페루, 뭐 칠레를 이기면서 승점을 좀 쌓았기 때문에 지금 페루, 칠레가 거의 떨어질 확률 제일 크고, 볼리비아나 베네수엘라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느냐 있는데 이미 잔여 경기가 4경기밖에 안 남았고 승점도 브라질하고 6점, 7점 차이 나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어. 브라질이 뭐 전패하지 않는 이상. 근데 나머지 경기들이 파라과이랑 칠레전이 홈이고 하기 때문에, 또 마지막 경기는 또 볼리비아라고 볼리비아 원정이라서 저는 그냥 에콰도르 프렘 보는 게 맞다. 브라질이 뭐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땐 실점이 요새 좀 꾸준해서 불안합니다. 에콰도르 프렘 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너무나 실점이 적고 잘 안 지는데 뭐 그런 와중에 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승을 조금 걱정했었는데, 뭐 아까 공격에 결장도 있다 보니 에콰도르 프렘 가는 게 맞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길어졌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다 지금. 7시 반까지는 딱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원래 오늘 축구가 많이 없었으면 또 MLB 가려 했는데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일단은 1점 차 두 번을 적중했기 때문에 고배당들을 어쨌든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작정하고 노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야구. 은근히 축구 무승부보다는 뭐 적중률을 떠나서 이게 고배당 노렸을 때 확률이 잘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축구 무승부는 마지막에 뭐 동점골이라든가 극장골로 이제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야구는 반대로 생각해서 지고 있더라도 2대0 되면 사실 거의 포기잖아요. 뭐 한 10분 남았으면. 야구는 모릅니다. 마지막 9회만 남아 있어도 1점 차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쏠쏠하다. 지금 한 두 번 지금 10배 이상 나름 적중했기 때문에 적중 내역은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고, 자, 칠레 아르헨티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내일 마감이에요. 오늘 마감이 아닌데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거고. 자, 아르헨티나 1위죠. 칠레 10위. 누가 봐도 뭐 아르헨티나가 좋을 수밖에 없죠, 이 경기는. 꼴찌 대 1등의 싸움인데 칠레가 이제 9득점, 최소 득점팀은 아니에요. 페루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득점 대비 실점이 너무 적고 아르헨티나가 득실도 상당히 좋은 편이며 일단 칠레 같은 경우에는 결장다가 뭐 수비 미드필더 공격에 한 명씩 있긴 합니다. 비중이 수비 빼고는 좀 적긴 해요. 아르헨티나도 보면은 오타멘디의 경고 누적, 파레데스도 경고 누적, 페르난데스도 경고 누적해서 경고 누적이 미드필더랑 이제 수비 쪽에서 포함해서 3명이 못 나오긴 하지만 뭐 메시, 라우타로 웬만한 선수들은 다 나옵니다. 알바레즈. 그래서 최근에 브라질도 4대1로 이겼고 물론 아르헨티나도 홈에 비해 원정이 불안해요. 파라과이한테도 잡히고 콜롬비아한테도 잡히고 베네수엘라도 비기고 최근 4번 중에 3번을 못 이겼기 때문에 우루과이 이기면서 최근 3연승이긴 하지만 근데 상대가 칠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상대의 칠레는 뭐 아르헨티나 상대로 홈에서 이긴 적도 거의 한 번 그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3연패 중이기도 하고 아르헨티나한테 최근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 6패인가. 그리고 지난번 에콰도르전도 무득점으로 비겼고 그리고 파라과이전도 무득점. 베네수엘라를 4대2로 이기긴 했지만 그 전 경기들을 보면 페루전도 또 무득점. 콜롬비아전도 무득점. 최근 5경기 중 4경기가 무득점이었고 홈에서 그나마 이제 브라질하고 볼리비아한테 골을 넣었지만 2대1로 결국 졌고 그래서 칠레가 홈인점을 감안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뭐 콜롬비아, 파라과이 막 비기고 그랬었는데 물론 최근에도 에콰도르랑 비기긴 했지만 막 이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칠레가. 왜냐면 그러려면 아르헨티나에 이제 결장이 많다든가 본인들이 득점력이 좋다든가 아니면 파라과이처럼 홈에서 엄청나게 잘하든가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요거는 아르헨티나가 그래도 뭐 아직 4경기나 남아있기 때문에 1위를 아직 확정을 못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 이기고 다음 홈에서 뭐 콜롬비아하고 비기거나 그러면서 1위 확정을 좀 뭐 지을 수도 있다. 에콰도르 경기 경과를 봐야 되긴 하지만 아니면 베네수엘라전 9월 정도 되면 확정이 되지 않을까요? 거의 1위는 굳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승 보고 최근에 뭐 메시가 뭐 마이애미 인터 마이애미 처음 왔을 때 그 정도의 포스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알바레즈 그리고 인테리에서 라우타로도 나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승 보는 입장에서 마인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완벽히 마인을 보기가 어려운 게 칠레가 그래도 홈에서 그 정도로 못하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어쨌든 2경기 안 지기도 했고 브라질이나 볼리비아한테 결국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원정이면은 지난번 아르헨티나전도 전반은 0대 0이었습니다. 후반에 3골을 먹혀서 그렇지 이거 마에는 좀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그때 3골도 보면 2골이 후반 막판에 터진 겁니다. 디발라하고 이제 알바레스의 막판 골이었기 때문에 승은 보지만 원정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아르헨티나도 원정에서 막 다득점을 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보면은 다 한 골입니다. 한 골. 그런 점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런 경기는 핸디물을 노려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승만 보고 마무리를 짓는 게 좋지 않을까.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문제네. 쉽게 결정을 못해서. 어쨌든 좀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받고 질문 없으시면 이제 저 마무리 하러 가야죠. 조합을. 어차피 8시 경기는 이제 건너뛰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역배요? 역배? 역배라 하면 어떤 역배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역배는 비슷한 건 역배라 안 봅니다. 수치상으로는 역배긴 한데 예를 들면 그거죠. 오늘 아까 어디냐? 뭐 스페인, 프랑스 이런 거는 역배라 생각 안 해요. 배당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카타르, 이란, 뭐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역배는 최소 3배가 넘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3배가 넘는 거는 그런 거죠. 뭐 카자흐스탄, 뭐 바레인 아니면 뭐 중국 그리고
이라크도 되겠고. 그냥 수치상으로 역배. 인도네시아 중국이요? 인도네시아 중국이 잠깐만요. 그 정도 제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역배를 보시는구나. 3배 이상. 그러면은 그 정도의 역배로 보이는 거는 사실 역배라. 잠깐만요. 그 정도의 역배가 보이는 게 있나? '아쉽게도' 잠시만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 중후반 3 초반 정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배당상에 이제 원정이나 뭐 홈이든 역배를 받은 팀이 안 보여요, 오늘은. 그러니까 프렌을 보면서 역배를 봐야 되는데 아랍도 프렌을 보지만 무에 가깝고, 그리고 키르기스탄도 프렌을 보지만 이건 사실 둘 다 거의 배당이 비슷하고, 그리고 쿠웨이트도 프렌을 보지만 무승부에 가깝고, 아니면 대부분 언어보를 보거나. 그래서 역배를 보려면 예를 들면 뭐 중국 승이 좀 더 보인다 하면은 뭐 중국 승을 보겠는데, 인도네시아 홈이라서 이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오늘은 뭔가 배당도 좀 높게 보고 이런 게 안 보입니다. 차라리 그냥 무승부를 노리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 역배가 보이진 않아요. 남미 쪽도 그렇습니다. 에콰도르 승까지 보이진 않고, 프렌이 제일 좋아 보이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제 기준은, 저도 이제 역배를 보면 좋죠. 역배를 잡으면 이제 배당도 높게 잡고 몇 경기 안 데려가서 배당을 높일 수도 있으니까 가장 좋긴 한데,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오늘은 느낌이 오진 않습니다. 다 고만고만해서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언어볼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배 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월드컵 예선 이제 리그 끝나고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간만 보고, 뭐 주말에 있는 뭐 그때 노려도 되고 역배를. 오늘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 어디선간 역배가 나올 거예요. 뭐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걸 찾기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흐름대로라면은 일단은 제 눈에선 보이는 건 없다. 다만 이제 배당 대비 좀 좋은 걸 노려봐야 되긴 해요. 사실 이게 프로토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뭐 결론은 간단해요. 누가 더 잘하느냐, 뭐 누가 더 못하느냐, 요거는 명확하게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뭐냐? 그냥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뭐 100번 중에 99번을 맞췄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돈이 걸린 거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사람이 가장 완벽한 승리자예요. 그게 뭐 2배가 됐든 뭐 0.5배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게 1순위고, 그 두 번째가 이제 뭐 적중률 포함 수익이겠죠. 가장 이상적인 건 적중률도 좋고 뭐 배당도 좋고 수익도 내면 좋은데, 적중률이 높아도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당이 적을 때 계속 2배, 뭐 3배, 적중은 꾸준합니다. 뭐 10번 중에 5번은 맞춰요. 근데 결국엔 수익이 안 나죠. 근데 손해를 안 보면 또 그것도 못했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 프로토 제가 알기로는 10명 중에 한 7, 8명은 손해를 보고, 뭐 한두 명 정도만 이익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결국엔. 근데 이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거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세요. 수익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적중률이 높다. 근데 적중률은 높은데 수익이 안 난다.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적중률은 높을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내는 게 이제 이거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적중률 높은 걸로 해서 뭐 어디 가서 상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가져가서 이제 뭐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 해서 내가 잘한다 이걸로 내세워서 뭐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대회 같은 데 나가서 누가 더 잘 적중을 하느냐 그런 거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트맨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적중률 랭킹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하며 해서 뭘 준다 그러면은 가능하지만 그런 게 없고 그냥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수익 내는 게 짱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잠깐 짧게 더 얘기하자면 그겁니다. 왜 사람들이 낮은 배당을 그렇게 까고 그렇게 이제 말이 많은 이유가 이 구조상으로 낮은 배당을 가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왜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로토 적중률이 높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매번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낮은 배당만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엔 적중률이 7, 80%가 돼야 그래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그럴 텐데 7, 80%는 고사하고 50% 내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50% 내면은 본전을 겨우 하는 거고 6, 70% 나온다고 해도 수익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결국엔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적중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잃겠죠. 근데 그걸 복구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낮은 배당만 가서는 답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중률이 떨어지더라도 저처럼 이제 무승부를 계속 가거나 아니면 고배당을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낮은 배당도 적중하면서 무승부도 가끔씩 적중해주고 뭐 중고배당도 가끔씩 적중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낮은 절묘하게 섞어가는 사람이 진짜 고수라 보거든요. 뭐 메인이 한 뭐 3배에서 5배 뭐 적중도 잘 시키고 뭐 매번은 아니지만 그리고 중고배당 뭐 5배에서 10배 그 고배당 10배에서 20배 뭐 더 고배당은 뭐 3, 40배 이런 거를 절묘하게 섞어가면서 적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제가 볼 땐 방송하시는 분들 외에도 숨은 고수가 많다고 보거든요. 방송만 안 할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진짜 고수고 어느 한 배당만 가면은 그게 좋을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낮은 배당 2배만 계속 간다거나 높은 배당 무승부만 계속 잡는다거나 아니면 완전 초고배당만 가거나 결국엔 이제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걸 절묘하게 섞어야 됩니다. 전 최대한 섞어보려고 하는데 적중률이 안 따라줘서 문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폴더 수를 줄이고 낮은 배당을 좀 위주로 가야 되나 요새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적절한 타협이 필요합니다. 배당을 조금 낮추는 대신에 뭐 조합을 좀 줄이는 대신에 그 대신 역배를 확실하게 보면서 고배당을 무조건 섞어 가긴 해야 돼요.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수익 내는 사람 1등 그보다 더 위에 있고 싶으면 적중률 플러스 수익까지 내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존재할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말이 쉬운 거지 엄청 어렵다. 어쨌든 오늘 분석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나가시기 전에 사람이 많은데 이제 추천이 눌리질 않네요. 돈 드는 건 아니니까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어느덧 이제 40분이 돼버렸는데 저는 마무리하고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MLB는 아마 오늘은 건너뛸 것 같아요. 어차피 개인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건너뛰고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경기가 몇 시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아마 회차가 다시 나왔을 겁니다. 68회차. 금요일 2시 마감이기 때문에 2시 시작이기 때문에 내일 K리그가 있네요. 저녁에 K리그 2경기 해야겠습니다. 이제 해외 축구도 끝났기 때문에 내일 새벽 경기가 꽤 많네요. 지금 불가리아부터 둘레였어요. 내일 한 15경기 있네. 내일은 그러면 낮에 올게요. 낮에
배당 뜨고 한 뭐 3시, 4시 늦어도 4, 5시에는 와서 K리그도 하고 K리그 하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유튜브로 보시면 되고 저는 내일 오도록 할게요. 다들 이제 잘 골라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은 더 안 늘어나네요. 다들 이제 방송만 켜놓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다시 오시면 추천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